오늘은 조금 한비자분 중에는 조금 중복이 많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제대로 할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분이 젊은 나이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는 거, 이게 한비자가 아주 몇 가지를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이분이 경전에 주석다는 법도 새롭게 제시를 하고요. 한비자가 경은 어떻게 주석을 살아야 된다, 주석 준다는 방법도 한비자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제시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한자 글자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면 도 통한다고, 도 닦는다고 하는지, 도에 대한 이 글자를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한자의 설명이.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놀랬던 것이, 여기 박한식 교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유생이라고요. 유교학자예요. 유교학자인데, 대부분 유생들이 불경을 보면 몰라요. 불경을 보면. 유생은 똑같은 학문이지만 불경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불경이 맥힘이 없고 탈통을 해요. 탈통이. 그래서 어떻게 유교의 사고를 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느냐 했더니, 불교를 이해를 한 게 아니라 문체를 이해를 합니다. 문체를, 글을 쓸 적에 꼭 거기에 필요한 말을 다 쓰게 되어 있는데, 그 글을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글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문체의 체를 이해를 해서 불교를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걸 그렇게 잘 불교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 다 옛날 책들.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한비자 이전의 또 교재들, 이런 모든 글들을 전부 다 섭렵을 하고 보니까 이 글은 어떤 뜻으로 쓴다는 것이 다 통달이 되어버렸어요. 이 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안 하고도 불교를 이해한 유일한 분이 박한식 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교 선비들은 불교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은 한문을 잘 보는 것 같아도 한문을 선다는 얘기예요. 잘 봐버리면 불경도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런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또 한비자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비자가 그렇게 상당히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챙길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임군자 무도면, 임금이 된 사람, 이거 임금을 임군이라고 썼지 않아요, 지금? 임군. 그러니까 이 임군을 우리말로 해서 임금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임군, 임금. 임군자가 무도 하면은 도가 없어 그럽니다. 도가 없으면 내 포각김이 나고, 그러면은 이 사실 이게 고직자는 무도면 하면은 면자의 토로 들어가 있는 글자가 이 직자거든요. 이 직자는. 그래, 무도직 이렇게 내 포각김이 나고,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유교에서 글 보는 방법은 무도직 붙이질 않고요. 무도면하고 고직자를 토를 닫아버리고요. 고직자 설명을 빼버립니다. 글을 잘못 보면은 어떻게 보냐. 도가 없으면 곧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다고요. 고직자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곧 이 말을 안 쓰는 이유는 무도면 했기 때문에 고직자는
토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예, 무도 면하고 고칙자는 없습니다. 지금 내 포각기민하고 안으로 그 백성들에게 포악해진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임금이 포악한 사람은 왜 포악하냐? 다른 소리 다 할 것 없이 도가 없기 때문에 포악하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이건 계속 무슨 머리 저쪽에 이슬람 계통 저쪽에 나가는 뭐 어마어마한 이게 포악한 지도자들 많잖아요. 이 사람도 전부 도가 없는 탓이고 또 이제 김정은이 그러면은 아니 그래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종종 또 김정은이가 또 이게 권위가 있어서 좋다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 가서 시공을 하라고 그래요. 그냥 가서 권위가 있어서 좋으면은 이 사람 죽을 사람들 지가 그렇게 당하면은 지는 벌쩍 미칠라면서 그것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는 내 여기서 권위를 부려버리면 난리 날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또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 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한 거냐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포악해집니다. 또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고 만리일자니까 이어져 지금 문장이 왜 침기 기 인구가나니 밖으로는 침기하는 것은 침략하고 기만하고 두 가지가 섞어져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침을 하고 또 외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밖에 나라를 침략하고 밖에 나라를 기만한다. 그래서 기인국 그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이웃 나라를 기만한다. 지금 이것도 나는 이제 모두 우리 같이 공감을 이루어서 같은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꾸 말을 하는데 잘 공감은 안 하시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일본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일본 그거는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기질이 기질이 있어요. 침략 기질에다가 기만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그건 그런 사람은 친하면 친할수록 속여먹어버리고 안 친하면 안 친할수록 침략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 이제 이웃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그런 나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군대를 강화시켜야 되고 군인 줄이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유가 이북 김정은이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나라를 지키고 싶으면은 군비 줄이고 군인 줄이고 군기 줄이고 이렇게 줄이자는 소리 하면은 나라 내불자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내불자는 사람들 소리를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찍어주면은 어쩌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이 전혀 안 나 있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다른 건 다 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소신을 다 밝혀도 좋지만은 이 국가 문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정치판에 못 끼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기질을 간 사람들이 언제든지 10% 미만 되면은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나라에도 괴상망측한 놈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진짜 걱정되는 나라예요. 이 말을 정말 모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차 하면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일본 저 사람들 정말로 기질이 나빠요. 기질이 이렇게 침기라고 지금 한자가 썼는데 침략하고 기만하는 이 기질이 뼛속까지 스며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앞으로도 일본은 전망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도 자기네들 죄를 그렇게 사죄를 하고 지금도 정말로 반성을 하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민족이고 문화국가고 그다음에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러지가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밖으로는 그렇게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기만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포악하면 이 폭자인데 악자가 있으면 포악이라고 있지요. 네, 포각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포악하면 민산이 자라고, 민산은 뭐가 문제냐면 국민의 생산이 줄고 이 말입니다. 나라가 국민이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생산력을. 그래서 이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유지하려고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물건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북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다 모두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하던 일이지만은 박정희가 이게 나라를 정권을 잡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북의 절반이 문제가 아니라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예요. 네, 훨씬 잘 살던 나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가난한 우리나라 그야말로 잠실 장충당 체육관 하나를 우리 손으로 못 지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돈 대고 필리핀에서 와서 체육관 만들어주고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초기에. 그렇게 우리가 못 살고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가 그때에 대통령 마누라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우아하고 폼 잡고 근사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막 선망을 해버렸거든요. 와, 감탄하고 품이 있고 근사하다고. 예, 이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같이 그 시대를 다 겪은 분들이 하나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쪼잔히 가난하고 고생하던 나라가 지금 60년대 초까지 60년대 초뿐만 아니요. 삼양동, 미아리 그쪽에 서울시내 주변 한강 옆에 판잣집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생각해보세요. 겨울 되면은 연탄 짊어지고 다니고 물도 전부 물동이 가지고 길러먹고 살았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정말로 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을 지금 역적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거든요. 예. 그게 확실하게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박정희 시대에 내 인권 하나도 당해본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인권 얼마나 당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오겠지. 멀쩡한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게 만들어줬지. 멀쩡한 사람 인권 침해한 일이 없어요. 멀쩡한 사람.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정권을 잡는데 그만큼 사상자 없이 한 나라도 역사에 없는 일이요, 우리나라는. 그러던 것을 이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이게 모두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비자 같은 사람은 나이가 20대 쪽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임금이 포악하니까 국민 생산량이 딱 줄어들어서 국민이 먹고 살기가 없어져 힘들어졌다. 지금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상상도 못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예? 지금도 상상을 못해. 예, 그것이 임금이 포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침기면 밖으로 침략하고 밖에 사람들을 기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병이 상기하면 병이 상기라는 것은 삭기 병사가 자주 일어난다. 병화가 자주 일어난다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가 되죠. 전쟁이. 침략받은 나라가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지요. 또 기만당하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또 민산이 저라면, 국민 생산이 없어져 버리면, 줄어들면은 축생이 소하고, 이게 여기서 축생을 거론하고 나서는 것은 이 말을 얘기하고자 해서 지금 축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두 저기를 하실 겁니다. 저기 아주 힘들 적에는요, 우리 시골에서 소 키우는 집이면 부잣집이었지요. 소 키우는 집. 소 한 마리 팔면 아들 대학 보냈어요. 진짜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네 소 키우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러면 이 소 가지고, 소 키우는 사람은 그 소 가지고 온 논밭 갈아주고, 논밭 갈아준 대가로 또 돈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도 너무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소도 못 키우는 거예요. 소도 키우질 못해요. 이게 너무 힘들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소 키우는 사람이 이 집도 생기고 저 집도 생기고, 그러고 나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닭 키우고. 그러면 돼지 닭만 잘 키워도 시골에서는 먹는 것 뭡니까? 딴 데로 사러 안 가니까 자기네가 길러서 자기네가 농사지어서 자기네 자급자족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버리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축산이 사는 것이 너무 적어지고 축생이 적어져 버렸죠 지금. 그래서 병 삭히면, 병사가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은 사졸이 진이면, 사졸은 병사들이죠. 병사들이 진멸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는 없어져요. 병사가 없어지면, 전쟁 자주 나오면 젊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노인네들이 늙어서 진짜 이제 쟁기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 이게 꼴배로 다녀야 되고, 노인들이 해야 된다고요. 노인들이. 지금 6.25 직후만 해도 저기 할아버지들이 이게 몰고 다니고, 전쟁 나서 젊은 사람들 상당히 죽었거든요. 6.25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고생이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그래서 사졸이 다 진멸해버리니까 병사들이 다 진멸 죽고 없고요. 그렇게 되더니 그 다음에는 축생이 적어져 버리니까 육마가 피하고 그랬습니다. 축생이 적다는 것은 곧 어떤 것이 되냐 그러면은 육마가 굼핍해졌다. 여기서 육마는 병마 또는 군마예요. 군대에 쓰일 말이에요. 군대에 쓰는 말.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옛날에 임금의 위세를 볼 때에 천승지 제후냐, 백승지 제후냐, 만승지 제후냐,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은 소규모의 나라는 천승지 제후예요. 천필의 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승지 제후 그러면은 만필의 말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침범을 못해요. 만승지 국가에는. 만승지국은 병마가 만필이 넘으니까 이게 침범에 들어오면 꼼짝을 못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거기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 안 날라 그러면 임금이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백성들을 잘해주면 백성들은 말 기르고 소 기르고 이런 것을 풍족하게 되고, 그러면 필요하면 그 말들을 쫙 군마로 쓰게 되고, 이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임금은 나중에 전쟁 나면은 이거 모아보니까 1000필도 안 돼. 그럼 전쟁 못 하는 거예요. 사람만 다 죽고. 그래서 이게 군마가 없어지고, 사절이 지나면은 병사들이 다 죽고 없으면 군이 위태하면, 그때는
군사가 있어야 나라를 유지하죠. 군인이, 군대 자체가 위태로워지지요. 위태로워지고, 육마가 비비면 군대에 쓸 수 있는 군마가 없으면 장마가 추락. 이 장마는 뭐냐 그러면은 중국에는 말을 아무 말이라도 군마로 쓰질 않습니다. 암말은 군마로 안 씁니다. 예, 암말은. 그러니까는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은 전부 순말이에요. 순말. 그런데 말이 없으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는 암말도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암말이. 그래서 이게 장마가 이게 장수말인데 이것을 장자를 썼는데 어른장자로 보면 됩니다. 이 장수는 어른이잖아요. 군대 중에서. 그러면 어른장자입니다. 그러면 말 중에서 어른은 누구냐? 암말이에요. 예, 암말. 예. 그래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국의 개념은 여자들 위상이 굉장히 높여주는 사상은 노자예요. 언제든지 여자를 남자들 위에다 놓습니다. 노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 그러면 전부 여자지 남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자를 굉장히 높여줘서 여기서 암말이 장마가 됐습니다. 장마가 추라고 암말이 전쟁터에 나가고 이 말입니다. 지금 나가고 군이 위태하면 군대가 위태로워지니까 누구 하느냐? 근신이 여기라. 근신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고관대략들이 할 수 없이 총칼 들고 요즘 말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 쫄병이 없으면 직접 고관대략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신은 임금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 말인데 임금 옆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죠. 계급이 높은 근신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를 가지고 임금을 해야지 도가 없이 임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그 정치하는 거 보면은 정치가 난감하거든요. 뭐가 난감하냐 그러면은 너무 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도가 없어. 도가 없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선거도 또 여당은 아주 참패를 당하고 야당이 이렇게 딱 됐으면은 그래 되면은 딴소리 하나도 할 것 없어. 대통령이 임기를 편안하게 마치고 싶으면은 그동안에 내가 참 생각해보니까 소견이 좁았다. 여러 가지는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런다면은 내가 국민들 옆에서 정말로 죄송하다. 이승만 박사 봐요. 하야 하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여러분 그 소리 다 잊어버리셨나? 라디오에 왜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 하겠다고. 그리고 딱 국민이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느냐.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가 이 정도 됐으면은.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한들, 내가 절대로 나는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끗이 승복하고, 하지만은 나라가 지금 위급한 것은 이러한 것은 위급합니다. 나라가 위급한 것은. 우리 당이 이보다도 훨씬 더 제대로 못하고 훨씬 더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호소를 해버리고 해결 끝나버려요. 딴 것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안 하거든. 또 그 민정인데 그 끝까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이제 문제는 지금 대단히 복통 터지는 게 하나 있어. 그 서청원 씨. 그분도 이번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떨어져야 될 분이 그분이 또 다 당선이 되더라고 또. 그러니까 참 아주 희한한 일들이요. 그게 몽리만 있지 지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정말로 지혜가 하나도 없어. 그러는데 그 몽리 가지고는 소위 말하면은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누구를 이겨야 되냐.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이길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서청원이 누구 이 사람들인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김정일이 못 이겨요. 아주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사꾼이거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렴치한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은 모렴치가 이기면 안 되거든요. 예, 모렴치가. 그런데 그걸 확 이길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인물은 없다고 지금. 당내에 지금. 그러면은 이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지금 둘 다 당선이 됐으니까 김무대인지 하는 그분하고 서청원이 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 딱 바꾸고 그동안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책임이 크다. 예, 우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시 또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건 살아날 길이 없다. 우리 정말로 마음 비우자. 이게 해버리고 또 끝날 일이요. 그런데 참뭐 서로 이놈 새끼 니놈 때문에 이제 뭐 이러고 앉았거든 지금. 이렇게 복통 터지게 일을 그게 왜 그러냐? 도가 없어 그렇다 이 말이라. 도라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지금 현세 판도를 제대로 보는 것이 도요. 판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은, 자, 바둑을 들은 사람이 판세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판세를 볼 줄 아는 눈, 이건 도예요. 그런데 이 도를, 판세를 읽지 못하는 눈은 도가 아니라고 해요.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임금의 근신들이 전쟁에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 유지 못해요. 근신이. 예. 나중에는 하다 못하면은, 근데 이거는 옛날이 더 나아. 지금 같으면 근신이 나가게 되겠으면 안 나가고 항복해 버리죠. 근데 지금은, 그때에는 그래도 지킨다고 근신들이 나가잖아요. 예? 나가서 죽고 망해. 왜 나라가 위태로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항복하고 말지. 예. 근신 나가기는 그냥,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가서 총칼 들고 빵빵빵빵 쏴야 되는데, 그렇게 생겼으면은 항복해 버리지. 그렇거든요, 지금. 자, 그 뒤로 갑니다. 마자는 군지 대용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에서 크게 쓰이는 물건이 말이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요즘에 뭡니까? 군사를 저기 하려고 한다면은 뭡니까? 전부 무슨 차가 몇 대, 뭐가 몇 대, 요거 가지고 군대 저기가 강하냐, 안 강한가를 가려내죠. 이때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군사에서 크게 쓰이는 물건이고, 교자는 언기 그냐라 그래서 이 교자가 하나가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놈은 자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 못 살고 군대 가서 살게 되면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지금 어디까지냐 그러면 서울을 놓으면은 사대문 밖으로 가야 진을 칠 수가 있지 안으로는 진을 안 치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진쳐놓은 데가 교자예요. 밖에 궁전 밖에 진쳐놓은 교자는 언기 근자라 그랬잖아요. 그 성에서 멀지 않은 근교 그 말입니다. 교라. 그 소위 그 군직 지금 군대에 보급해야 되는 물건이 군대에다 보급해야지요. 급자가 보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 보급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보급을 맡게 됐느냐 그러니까 장마 근신들이 보급을 맡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군대 보급품을 운반하는데 앞말이 군대 보급품으로 운반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냐? 할 수 없으니까 근신 측근들이 그 물건을 운반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때쯤 되면 나라는 망한 나라예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 국가 운명은 뻔한 운명이거든요.
지금 뭡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런 곳에 잘 하는데요. 이 나라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 그 노자가 말하기를 국지대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라에 큰 난이 일어나면 난다. 국지대란. 그런데 국지대란의 대란의 한계는 첫째가 대란 그러면은 전쟁이요. 둘째로는 이 대란하는 건 요즘은 대란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천재지변이요. 전쟁이 제일 첫째고 천재지변. 근데 요즘은 대란의 요소가 많은 것이 이게 전쟁이 대란이 지금도 전쟁은 일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그냥 뭐가 대란이냐?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저기 있죠. 이것이 대란의 요소들이에요. 대란의 요소들. 그게 만약에 적군이 그것을 파괴시킨다. 그러면은 일시에 이거는 난리 나버리는 거죠. 이거는 전쟁 무서워도 보통 일들이 아니죠. 그러려면은 그거를 어떤 그 적군이 와도 파괴할 수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보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란의 문제는 질병입니다. 질병에 대해 국가의 그 질병도 대란이거든요. 작년에 보세요. 뭐 에르스지 뭔지 오니까 뭐 나라가 벌컥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전 대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럴 때에 나라는 무엇을 하냐. 대통령은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거 쳐다볼 필요를 없어요. 그것 점검하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군대는 제대로 가는가, 네? 또 무엇은 또 제대로 하는가, 각 부처가 국토건설부에서는 제대로 하는가, 네? 그래서 제대로 제일 잘하는 사람 찾아내서 보상해주고 제일 못한 사람은 그 잘라내지는 요즘 못하니까 승진해서 누락이라도 시키고, 이거 뭐 할 일이 한두 가지냐고요. 천지 다 할 일이 바글바글 갈렸죠. 이래서 각 부서가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각 부서가. 그런데 뭐 사고 나는 거 보면 한 부서도 살아서 움직이는 부서가 없어. 네, 이게 지도자들이 잠자는 정치를 하면은 큰 일입니다. 굉장한 화가 옵니다. 이럴 때게. 이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군대에 공급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사병들이 해야 되는데 사병들이 없어져 버렸더니 없고 말이 다 죽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암말은 뛰지도 못해요. 암말은 전쟁터에 나가봤자 그게 그 말 타고 전쟁 나가면은 두 발도 못 가서 죽어요. 암말은 구조적으로 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실제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자가 남자 이겨요. 못 이기지. 마라톤에서도 여자 마라톤은 따로 해야 될 정도인데 그건 남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폐활량에서 그렇고 뭐에서 그냥 구조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놈 가지고는 전쟁터에 가지고 나니까 할 수 없이 군수품이나 운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 가져다가 그리고 그리고 근신들 내보내면은 그게 어디 갔어요. 전쟁터에 근신들이 앉아서 요즘 말로 붙들고 까딱까딱 하던 사람들 갖다 놓으면 참 난감한 일 벌어지죠. 아무 일도 못 해내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자는 뭐라고 했느냐. 천하 묻오면 천하에 도가 없으면은 육마가 생하 교의라 하니라. 천하에 도가 없었더니 암말이 근교에서 새끼를 낳고 있더라. 이게요. 자기 집에서 새끼 낳아야 되는 암말이 전쟁터에서 새끼 낳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전쟁터에서 암말이 거기다가 암말은 어차피 쓸모도 없는 놈 갖다 놨는데 거기다 새끼까지 낳고 있으면은 참 그 말 어디다 써먹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비참한 일이 안 생기려면은 임금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임금에다가 국한을 시켰는데
임금만이 아니고 세상 사는 사람들 개개인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사는 사람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사람들이 도가 없이 세상을 삽니다. 도가 없이 세상을 살면은, 적게 도가 없이 세상을 살면은 뭐예요? 그거 뭐죠? 그게 또 적으면은 감옥 조금 살겠죠. 근데 도가 너무 없이 살아버리면은 감옥을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네? 감옥을. 그러다가 너무 도가 없어 버리면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제도 없애려고 자꾸 운동이 벌려지는데, 사형제도가 없어지려고 그러면은, 예, 사형수들, 이제 사형 저기가요, 예, 사형이라는 이 두 글자를 빼고 나면은 형기가 우리나라도 마치 100년, 200년 이렇게 형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죽어도 시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 예, 그 기간까지는. 그 기간이 지나가야 시신이 나간다고요. 예, 사형수 없애자고 모두 하는데 나는 사실 그건 반대예요. 중이 무언 잔인한 소리냐. 200년, 300년 거기서 시신도 못 나가고 그렇게 사는 일찍 가는 게 낫지. 무슨 인권이에요 그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가오는데 그것도 인권이냐고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게 예? 사람 업이 무서워가지고 별사람 다 있더라니까. 예, 아마 파출소 가서 두드려 부셔가지고 예쁘셔리하니까 감옥에 가고 싶었을 때. 그 사람은 무언것도 원껏 그냥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 유리창 몇 개 부시고 이런 것 갖고는 그냥 많이도 안 주대. 그 사람 원 들어주지 말라고 안 들어주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갑니다. 현재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도였어요. 도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오늘 공부의 두 번째는 가장 문제가 뭐냐, 인간의 욕심이다. 네, 욕심이다. 그래서 인유욕이면 사람에게 욕심이 있을 것 같으면 욕심. 즉 회개가 아니요. 이런 글자들 쓴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회개 그러면 우리나라로 계획 그러면 요즘 말하면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하는 것을요, 참 머리가 복잡해진다 할 때 계획안이라고 썼어요. 네? 머리가 복잡해. 계산하고 아는 것,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회개가 난 그러면은 이거 다름이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 치고 머리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욕심 많은 사람 치고. 그래 이제 이거를 또 털고 가야 될 것이 많거든요. 이 욕심에 대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설명해야 가장 잘 설명하는데, 재색, 식, 명수 5가지가 오욕이잖아요. 그래서 100,000가지 욕심이 있어도 대표적인 욕심을 딱 써내라 그러면 5가지를 안 넘어서거든요. 5가지가 근본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그 중에서 재에 대한 욕심이 많으냐,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으냐, 여자에 대한 욕심이 많으냐, 딱 3가지가 기본이에요. 욕심은 이 3가지가. 그래서 3가지가 다 공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 100,000만 가지 욕심이 무슨 소리를 해도 여자가 근본이에요. 여자가 근본입니다. 여자가 근본이라는 게 이성이 근본이다. 이 세상에 전부 남자만 살아버리면 명예, 돈, 하나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 남자만 사는데 뭐 하려고 명예가 필요하고, 예? 뭐 하려고 돈이 필요합니까? 전혀 명예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거,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거꾸로요. 이 세상에 전부 여자만 살아봐요.
뭐 하려고 미장원 입혀가고, 뭐 하려고 머리는 물들이고, 뭐 하려고 얼굴에다가 찍어 바르고, 찍어 바를 거 뭐가 있어요? 여자만 사는데. 맞나요? 안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다 잡아가는데 빠른 사람은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빨리 소견이 열린 사람이에요. 소견이 열리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고 가는 것이, 가기 때문에 탈이 안 생기는데,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다가 탈이 생기고, 가다가 탈이 생기고, 가다가 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탈 없이 잘 살고 싶거든. 욕망을 줄여라. 이 욕망을 줄이는데, 욕망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욕망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저기 합니다. 하루 일정표를, 누구를 막론하고 일정표가 딱 짜져가지고 자기 몸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게 짜야 돼. 요즘 건강 의사들은 일을 줄이라고 그러더만요. 일을 줄여야 건강하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은 하루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거요, 절대 건강한 사회가 안 됩니다. 건강한 사회가 안 돼요. 그거는 노동 시간도 너무 적으면은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정말로 그래요. 지금 토요일부터 쉬지요. 토요일, 일요일 2번씩 쉬지요. 그것도 큰 문제라고요. 일요일 하루만 놀게 되면은 그래도 그냥 휴식하고 충분히 하는데 이틀을 쉬니까 시간이 남으면은 그 사이에 다른 짓을 한다고요. 그거 다른 짓 하는 거 뻔해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서 정신 딱 차린 사람은 그 시간을 일찍 퇴근했으니까 일찍 퇴근한 만큼 다른 일을 새로 해야 돼요. 돈을 좀 더 만드는 일을 하든지, 하다못하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공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시간을 몸뚱이가 부서지도록 운동을 해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을 내가 감당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감당을 해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회계, 머리 복잡한 일, 안 생기게 만드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에 이 세상 사는 법을 이렇게 딱 보고 빨리 깨달으면은 이 사람은 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근데 이럴 때에는 안 해, 이제. 그러면 이제 안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 쉬기만 하면은 이틀 동안 내내 잠만 자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냥 이거 다 들어서 알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서 잠만 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의욕이 없어가지고 아무 데도 또 쓸모가 없어요. 승진도 못하고 뭣도 못해 그냥.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일을 만들기만 하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끝나면은 또 다른 일 해야 되고 끝나면 또 다른 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딴 데로 갈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시간표 조정, 시간 관리를 할 줄 알면은 근본적으로 욕심은 다스려집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리고 또 이거 욕심이 그 이외의 시간에 뭔가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성취라도 있다고요.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진 성취, 안 그러면 공부를 해서 공부가 더 좋아진 성취, 그 성취감이 다른 욕심을 줄여준다고요. 충분히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인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고 싶어도. 제가 요즘 많은 걸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는 것이 아니구나. 안 죽어지는구나.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한 2달 감기 앓고 되게 몸이 안 편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도 소용도 없고, 뭘 해도 소용도 없고, 그런데 이게 계속 기운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뭘 하나 이거 쬐끄만 거 수술 하나 해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등어리에 그런 게 있었네. 그걸 또 하고 보니까, 아이고, 기가 막힌 게 들어있어. 내비 두면은 그냥 가는 물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옛날 같아보세요. 조금 이따 가야지, 그놈하고 같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내가 가고 싶다고 안 가진다니까? 아파서 가서 이렇게. 왜 아프면 가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때 막 한 10년 넘게 그 자리가, 그래서 뜸도 떠보고 막 했거든요. 쑥뜸 이런 거. 쑥뜸 떠니까 막 얼마나 몸뛰기가 빨짝 뛰게끔 아프더라고요. 그럼 그때 갔어야 되는데 내비뒀지. 내비두고. 그 심해도 너무. 샤워할 때마다 수건이 닿기만 하면 막 소스라지게 아프고. 그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이고, 참 기가 막히고. 조금만 해서 이게 드러낼 줄 알고 마취 주사를 조금 하고 했는데 나중에 마취 주사를 2개, 3개도 더 놓고 하더라고. 그 얼마나 깊게 파냈는지 말도 못해. 그런데 그러니까 몸뚱이 지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지 맘대로. 못 가.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빨리 일부터 찾아라. 일거리 없으면 큰일 나요, 진짜.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저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면은 유욕이 심이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나면은 욕심이 더 심해지더라. 머리가 복잡하면 할수록 무엇이 더 복잡하냐면 욕심이 복잡해져요. 욕심이. 그래서 인간은 이 욕심을 극복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되시겠죠? 유욕이 심하면 욕심이 심해지면 사심이 승이요. 삿된 마음이 이기게 되고, 우리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불쑥불쑥 해버린 것은 사심이 이겨버려서 그러거든요. 사심을 못 이겨요, 사람이. 그래서 사심이 승이요. 사심이 승이면 삿된 마음이 이겨버리면은, 여기서 직장도 안 새긴다고 그랬죠? 사경이 절이요 그랬어요. 사경. 그러면 사라고 하는 것은 사심이 많으면은 일이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본 겁니다. 지금 한비자. 사심이 많은 사람은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사자입니다. 이 경자는 일이 아니고요. 길경자입니다. 이 경자는 길경자입니다. 길은 뭐냐? 법이에요. 일이 안 이루어지고 법이 없어져 버린다. 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도리를 상실한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으로 일을 제대로 성취를 못하고 몸으로 사는 것마다 도리를 상실해버린 사람, 이 절자니까 끊어졌으니까요. 법이 끊어졌으니까 도리를 상실한 사람이죠. 일이 끊어졌으니까 일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경이 절이면 일이 없어져 버리고 법도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 말이 사경절이죠. 그러면은 그때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느냐? 화란이 생기니라. 재앙과 난리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앙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대체적으로 살다가 남한테 사기를 당하고 남한테 길 가다가 통장을 통째로 잊어버리고 전부 다 따져놓고 보면 제정신 아닐 때에 통장도 잊어버리지 제정신일 때에 통장 잊어버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아니죠? 맞아요. 어디다가 통장 둔 줄을 몰라버려. 제정신 아니니까. 그러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 대체적으로 지갑 잊어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종종 많아. 그 제정신이 없고요. 없는 사람이요. 제정신이. 전부 그런 일들이 어디서 오냐?
욕심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온다는 말이야. 예, 욕심 많은 사람한테. 이게 사기당하는 것도 지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지, 자기 욕심 없으면 절대 사기 안 당하죠. 예? 맞나요? 맞나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마지막에 뭐가 생겨요? 재앙이 생기고, 예? 재난이 생기고, 재앙, 재난, 화란이죠? 예, 화란이 생기느니라. 유차하건지 건대 이로 말미암아서 관지하건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화란은 재화, 재난, 화란이요. 재앙과 재난은 생어 사심이요. 사심에서 생기고, 다른 거 아니에요. 전부 사심 때문에 재앙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심 때문에 재앙이 생기고, 사심은 유어가욕이라. 사심은 욕심을 불러들인다가 유자죠. 유혹할 유자. 예, 욕심을 불러들인다. 사심이 욕심을 불러들이니까 사심을 버리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이게 긍정적인 점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긍정적이냐 그러면은 김연아 같이 어린 나이에 그걸 극복하고, 요즘은 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년제처럼 또 몸뚱이 가지고 온갖 것을 극복하고, 그러면은 이빨 갈고 실증 날만도 한데, 아무리 좋은 것도 옛날 말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세 자리 반, 아무리 좋은 노래도 세 번 듣고 세 번 반쯤 들으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몸뚱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몸뚱이가 하기 싫어져요. 그것을 극복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씁쓸한 것은, 왜 가시네들을 그렇게 극복한 사람이 많은데 왜 모시네들을 극복하는 사람이 좀 적으냐. 이건 좀 씁쓸해요. 예? 조금 이게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그렇게 극복하는 여자애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시험에 수석은 전부 여자들이에요 지금. 이럴 때에 남자애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안 차리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게 늦은 거예요.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느냐? 엄마들 때문에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엄마가 딸만 있는 엄마는 좀 덜 하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섞어서 있기만 하면 딸은 안 쳐다봐. 딸은 아들만 쳐다보지. 그러니까 엄마가 안 쳐다보니까 엄마 시야에서 벗어난 놈이 잘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꽂고 있으면 걔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들 앞으로 며느리 전부 이거 교육해야 됩니다. 엄마가 눈 꽂으면 그것은 안 되게 돼 있는 자리다. 놔둬야 돼요. 놔두면은 지가 알아서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잠 자서 학교를 못 가, 안 깨워. 예, 그런 집 봤거든요. 나중에는 번쩍 일어나가지고 번쩍번쩍 뛰고 엄마 요한길에서 학교 네가 가지 내가 가냐? 엄마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절대로 늦잠을 안 자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하고 번쩍 잊어버리고 놨는데, 숙제 엄마 받아가니까 네 숙제지 내 숙제다 그러고 안 봐주니까 그 다음부터 지가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엄마 이거 좀 봐줘 그러면 알았어. 이게 가르쳐주니까 아니라 다 해줘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또 해줘. 공부할 수가 있나요? 안 하죠. 그래서 엄마 시야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네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는 전부 엄마 시야에 멀어졌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이고 여자들 소견빼기가 엄격히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까지 여자가 수석을 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예? 단 데도 아니고 그런 데까지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아들은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엄마가 다 버려놔 버리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지금. 정말로 화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심에서 생기죠. 사심은 욕심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가욕지유는 그랬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이 유자입니다. 유유상종 하잖아요. 네, 그 유자입니다. 그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진즉은 진출했을 때에는 이 말입니다. 욕심쟁이가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출세를 했고요. 중치로 한 것은 출세를 하게 되면은 교양민유관이요. 양민을 가르치기를 양민들로 하여금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가 하여금 그럽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위간이요. 간사스러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잘못된 사람이 관리가 되면은 살살 백성들한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하세요. 또 적당하게 하세요. 이러면 벌써 백성들에게 간계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이 간계해야 이 벼슬아치가 먹을거리가 생기거든요. 백성이 너무 정직하면 관료들이 먹을 것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욕심쟁이 유형들이 벼슬에 진출하게 되면은 나는 그런 거 없더니 대학에서도 갖다 줘야 학점 잘 주고 어디든지 그러더라고요. 어디든지 진급하려고 하는데도 전부 돈 갖다 줘야 진급이 잘 되고. 이런 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욕심쟁이가 관리로 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간계한 사람으로 한 짓을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또 퇴직,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물러나면은 영 선인 유하며 선인들로 하여금 화가 있게 만들고, 물러나서 뒤에서 이게 바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오히려 선인 착한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사심이 많은 사람은 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망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가면은 간사한 일이 생기면은, 간교한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상 침략군이요. 위로는 임금을 침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간사한 사람이요. 그것도 이제 간사한 기운이 쬐끄만한 쫄부가 간사해봤자 남은 것 살짝 눈속이 많은 것밖에 못해요. 근데 조금 기량이 있는 사람이 간사하면 임금을 침략한다. 임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임금을 나라를 망하게 시키잖아요. 그래 보면은 나라 망하게 하는 것 보면은 중국의 수나라에 가 망해가지고 당나라로 옮길 때에 거기에 장려환자 하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수나라 임금 두 사람을 다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체주가 뛰어나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 희한해. 지가 아버지 데리고 놀던 처벌 또 지가 또 데리고 살아. 아주 난감해요. 중국 사람들은. 예.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게 중국 문화는 여기 깊숙이 들어오게 하면 못 써, 우리나라에. 이 장려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아버지하고 살던 사람이 나중에 그 양광으로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양광을 망하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못된 놈이 하나가 있으면 가는 데마다 망하게만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정치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무엇을 또 못 읽느냐, 정치하는 분들이. 나는 어디에서 김문수 씨가 안 되겠다고 딱 단정을 내렸냐면은 경기도지사하고 관악에 출마하라고
당에서 막 무릎 꿇고 빌다시피 했는데 거절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출마한 사람은 누구요? 나경.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자한테 밀려. 그러니까는 사실상 어지간하면 자존심 상해서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딴 사람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안 하고 더. 그 가길래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실수하는구나. 왜냐하면 떨어져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이게요. 내 이익이 아니고 남을 위한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이 와요. 당에서 필요하다 했을 때에 그 일을 해도 그때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거물 김문수를 부탁을 한 거거든. 거기가 워낙 야당이 세니까. 그런데 의외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당선돼 버리니까 지금도 또 당선돼 버렸지. 새로운 여자 인물만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는 쉬울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 용심 그렇게 하면은 용심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떨어졌어도 그때에 했더라면 거기 가서 또 돼요. 그런 게 남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정몽준 씨 같은 분이 대통령 하겠다고 또 나서길래 저 사람 정신 확실히 나간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자기를 못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똑똑해도 누굽니까? 그 사람도 종로 가서 떨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가 마찬가지냐? 서울시장 그렇게 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이면은 다시 대통령을 한다 그러면 또 뭘 내버리려고. 네, 그런 판단력은 큰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은 자기 지나간 것을 완전하게 돌이켜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지나간 것을. 예.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심이 많은 사람은 벼슬에 나가면 백성들을 감사하게 만들어버리고 벼슬에서 물러나면 선한 사람은 재앙을 받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간교한 그래서 이제 이 간교함이 사심 때문에 생긴 것이 간기잖아요. 간교가 생기잖아요. 간교가 이렇게 생기면은 위로는 임금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간사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거든요. 화지집 화가 나한테 왔습니다. 화가 오면은 민인이 다상이라 민인 그래 것을 요즘 거꾸로 붙여 인민이 민인이라고 해요. 인민을 손상하는 것이 많다. 인민을 너무 많이 손상시키는 것이 이 화다. 화. 그럼 이 화는 어디서 이 화가 생기든가요? 일을 제대로 못하고 법률 도리가 없으면 생기는 것이 화거든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못하고 법리가 도리가 상실돼 버린 이래서 오는 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민이 손상되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 예, 이렇게 아주 설명을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해놓은 것 한 구절 한 구절이 60, 70 넘은 할아버지들이 해야 될 말을 이게 나이 20대 쪽에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람이다. 예, 기가 막힌 사람이다. 그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좀 해야 이제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지금이 아무리 문명시대고 또 문명시대라 해도 사상에 있어서는 옛날 시대를 따라가질 못해요. 따라가질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우리가 외정 직후에 저희들이 보다 살던 세대 아닙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중학교만 나오면은 얼마나 유식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 중학교 나와가지고는 유식은 그만두고 자 얼마나 집안이 다 무식해져 버렸느냐. 자기 집 본관 물어보면 본관이 뭐요? 본관 몰라요 지금. 예. 그럼 어른도 모르고 또 이제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퇴보해버린 것이. 예. 그래 이제
그게 정신적으로 앞선 게 하나 있어요. 옛날보다. 남 속이는 일이 옛날보다 얼마나 앞섰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 남 속이는 일이 앞서는 것은 자기한테 화를 그만큼 불러일으키는 놈들이거든요. 안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연재 욕지유는 욕심 많은 유들은 상 침략군 위로는 임금을 침략하고 하상 인민이라 아래로는 인민을 손상시킨다. 욕심은 위로는 임금을 침범하게 되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을 손상시키는 것이 욕심이다. 부상 침략군이 하상 인민자는 위로 임금을 침략하고 아래로 인민을 손상시키는 자는 이것은 대죄인이라. 큰 죄가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그러니까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임금을 침략하는 것, 그리고 백성을 손상시키는 것, 이것이 큰 죄다 그랬습니다. 고로원 화막대의 가욕이라 하니라. 노자 도덕경에 화막대의 가욕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구절, 화막대의 가욕이라는 이 구절을 지금 이후에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화막대의 가욕이라는 말, 이 말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경전들 옛날 글 주석다는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있다니까요. 주석을 다는. 주석은 이렇게 다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거예요. 시로 성인은 이 때문에 성인은 불인 오색이요 오색에 끌려다니질 않고, 오색에 안 끌려다닌다는 것은, 오색이라고 하는 것은 청항적배 그 아름다운 빛깔들입니다. 청항적배 그 오색은 섞이지 않은 색들이에요. 섞이지 않은 본색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극치를 그냥 오색으로 썼어요. 아름다움의 극치, 아름다운 것이 있기만 하면 사람은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지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고 끌려가지 않은 것이 욕심이 없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끌려가면 욕심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오색에 끌려가지 않는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부름어 성악이며 성악에 탐하지 않으며, 성악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 탐할 음자인데요. 빠질 음자가 됩니다. 성악에 빠지지 않는다예요. 그럼 이게 성악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노라리에 빠지질 않는 겁니다. 노라리 노는 거, 예? 노는데 빠지지 않는다. 놀면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노는 거죠. 예?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그러니까 그전 우리 다 저기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굉장히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독일 사람 이참이라는 사람 우리 박물관에 초빙해서 우리 강의 들은 일 있죠. 근데 나는 제일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 관광버스 타고 가기만 하면 펄짝펄짝 뛰어서 춤추고, 관광지 현장에 가면 아이고 여자들 춤추고 막 하는데, 노래 부르고 하는데 아주 귀도 못 듣겠고 눈도 못 돌리겠고 그렇게 망신스럽게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사람의 참 시각이, 이참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 그래서 욕하는 줄 알았지. 욕하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흥이 많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흥에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줘서, 세상에 참, 그 사람 그때 와서 강의할 때 몇 가지가 우리를 정신을 새로 차리게 만드는 게 말도 못해. 예.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참 중이 싫어하는 게 굉장히 많아. 왜? 그 중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무요, 승무. 춤추는 거.
승부 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느려 터져서 엉뚱이가 그냥 이게 춤을 추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느려 터져서 그걸만 보면 막 답답해. 네? 그것만 보면 답답해. 그런데 이 춤을 세계에서 제일 하는 춤으로 설명을 하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게 그러고 딱 그 춤에다가 북장단이 이게 이제 장단 있죠. 장단이 그 느려 빠진 춤에 장단이 얼마나 빠른지 그 장단 빠른 거 처음 알았어 그날. 이 사람이 저 정부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그 자료 찍어가지고 그 춤은 느릿느릿하는데 장단 쿵쾅쿵쾅쿵쾅 말도 못하게 하는데 그 장단 속에 몸뚱이가 같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전 세계에서 이런 작품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작품. 그러면 이 시각은 어디서 올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제 말 들어도 여러분들도 승부 보면 텔레비에 승부 춤은 그냥 자기 아는 사람이 나와서 죽기 전에는 꺼볼걸요. 안 그래요? 얼마나 보기가 답답하다고요. 그러는데 이분은 그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 관찰을 했을까? 그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춤에 미친 사람들도 있고, 노래에 미친 사람들도 있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은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아이고, 참, 저기, 뭔 꼴이야, 이러고 안 봐불죠. 아까 차에서 노래 부르면 저는 안 봐불죠. 근데 그걸 보고, 왜 저렇게 춤을 출까? 살폈더니 그 안에는 흥이라는 것이 꽉 차 있더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승부를 쳐다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용 춤상이고 가장 예술적인 모든 걸 다 갖췄답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깜짝 놀랐어. 일본에서 그때 무슨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진이 난리가 났으면 쫓아가서 청와대만 쫓아가요? 막 머리띠 두르고 막 난리 나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 아주 담담해.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들은 성숙됐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사람이냐고 감정이 딱 빠져버린. 한국처럼 그러면은 대성통고가 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 우리나라는 아이고 참. 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데 너무 슬픈데 그래서 한 가지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을 아까 그 정도에서 끝내지 말고 외무장관이나 아니면은 국무총리를 시켰더라면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나라가 한 바퀴 뒤집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그럴 기량들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써먹어야 될 사람은 이 사람 하고요. 또 하나 누구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의사 네? 인여환 의사죠. 이 두 사람은 국무총리 한번 시켜야 돼요. 네. 또 조금 과하면 대통령 시켜버리면 나라 바꿔놔버린다. 그 사람들. 진짜요. 아주 바꿔놔버린 사람들이야. 예, 그런 대통령 시킬 만큼은 이게 되질 않고, 예. 그 사람 국무총리 시켜가지고 남북 문제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 그냥 끝나버려요. 임기 전에 끝나요. 그 사람 시켜놓으면. 예.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화하는 데는 아까 이참시 이 사람 국무총리 시켜버리면 뭐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기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가는 데마다 그 기량을 다 상실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는 절에서요, 큰 행사가 생깁니다. 절에. 큰 행사가 생기면은 그 앞에 여기 나와서 의전하는 스님들이 정합니다. 이제 새로. 그래서 그 방이라고 그래. 방을 새로 짭니다. 새로 짜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한 50명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밖에서 의전을 너무 잘하는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러면 이쪽에 의전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딱 빠지고 그 사람을 여기 모십니다. 그 사람을 모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게 소위 말하면 국상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불교 의전 나가야 되죠. 그러면 종단에서 제일 잘한 사람을 글로 뽑아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잘한 사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는 사람 뽑아내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야말로 이거 아침 굶은 소리로 비빌비빌 대고 전 세계가 다 보잖아요. 대통령 장례는. 그런데 거기 가서 의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해보세요. 전 세계 한국 불교가 그냥 살아나는데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라를 위한다 그런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 국회 딱 국무총리 하겠다면 시켜야 돼요. 그런 정도는 돼야 나라가 쓸만하다고요. 예, 나라가 쓸만한데 전혀 그게 안 보여서 저는 그런 사람 국무총리 시킬까 봐서 벌쩍벌쩍 뛸 거예요. 아마. 자, 우리는 성인은 오색에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오색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에서 또 한 가지에서 어떤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성인의 마음 자세라고요. 사람은 가다가 유혹에 끌려가고 가다가 유혹에 끌려가고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절반만 줄여도 인생에서 실패가 적어요. 유혹에 끌려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라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노라리에 빠지는 거, 노는데 너무 빠진단 말이죠. 노는데 빠지는데, 한 가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노라리에 빠지는 거, 요거는, 우리나라는 뭐가 없느냐. 노라리 문화가요. 노라리 문화가, 이북한테 떨어집니다. 이북 애들은 노래며 춤이며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다 배웠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우는 걸 싫어해. 그냥 흔들기만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배기 싫은 춤만 추고, 노래도, 아이고, 관광지에 가봐. 못 들어줘요. 어떻게 그냥 아주 목청 찢어진 소리만 했었던지. 배우지를 않고, 그러면 기왕이면은 그런 부분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야 되거든요. 승화시켜주면은 중국 가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쪽에 이제 계림 그쪽에 가면은 거기에서 공연을 보다가 놀란 것이 거기에 그 토속민들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공연 내용이 세계적인 수준.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팔도의 민속놀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도 수준에 이르는 민속놀이가 없어요. 하나도.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는 이런 것 저런 거 하려고 하면 문광부 장관이 눈이 똑똑한 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 그거는 누가 이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걸 정말로 살려만 놓으면은 그러면은 세계적인 하나의 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의 그 문화가 또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전라도에서 강강술래도 보면 아이고 복통 터져. 그것도 인간 무형문화재예요. 고래할 바에는 거기를 전문적으로 전문화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고래할 바에는. 근데 워낙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옛날 분들요 시골에서 장터에서
옛날 분들 뭡니까 농악놀이 하는 거 우리 어릴 때 본 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소구 돌리는 거에서부터 장구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 제주들이요. 지금은 따라가질 못해요. 그 사람들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따라가질 못하고 장구채 같은 거 이게 장구를 치다가 장구채를 탁 떨리면은 하늘에서 얼마나 직상으로 솟아가지고요. 하늘 끝까지 안 보여버려요. 그게 팍 거꾸로 솟아가지고 그 사람 손에 가서 탁 잡힌다고 해요. 얼마만큼 훈련을 잘해버렸던지 옛날 사람들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런 거 하지요. 북을 치는 걸 봐도 옛날 사람들 북 치는 것은요. 이게요. 상상을 초래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은 퇴보하고 말았어요. 퇴보하고 말았어. 이게 옛날 12발 상모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큰 긴 상모 이게 돌려가지고 쫙 하면은 위에서 딱 머리에 가서 망치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 정도로 훈련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네? 기가 막히고. 그리고 뭡니까, 농악에 장구 치면서 이게 몸 뛰어돌기 장구 있는데 그 동작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중국 무술에 아주 고단자들 쓰는 동작이 하나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옛날 그 농악 속에서는 그냥 농악이 아니라 기가 막힌 기능이 또 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할 줄 모르거든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옛날 사람 같이, 옛날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몸을요, 왜, 가만히 서가지고 세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게 운동선수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승화시켜버렸으면은 어마어마한 동작이 나오는데, 그걸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악은 여기서 단순한 음악에 빠지는, 노래에 빠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밥 먹고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영화에 보면 니나노 타령 있죠. 거기에 뭔 타령이냐면 술 먹고 기생 끼고 부르는 노래가 니나노 타령 아니에요. 요런 데 빠지지 말란 소리지 정상적인 음악을 빠지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부르며 성악이며 그랬죠. 명구는 훌륭한 임금입니다. 훌륭한 임금은 천안호의 음녀하나니라. 천완호 명군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임금이잖아요. 밝은 임금은 즐길 완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몸에 치장하는 가지고 노는 놀이개가 완호예요. 이 놀이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긴다. 대부분이 옛날 보면 그 왕실에서 모두들 왕실 여자들 막 주렁주렁 걸고 막 하는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완호예요. 완호. 네, 그런 완호를 아주 천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멀리 버릴 것자입니다. 밑에는 음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음자는 빠질 음자, 파말 음자인데 음란할 음자예요. 음란한 것을 버리고 뒤에 여자는 화려한 여자입니다. 화려한 것을 버린다. 음란하고 화려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완호짐을 가지고 노는 놀이개감을 멀리하고 이것이 훌륭한 임금의 자세다. 훌륭한 임금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한비자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20대 쪽에 얼마만큼 많은 세상을 살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봤다고요. 이렇게 음란하고 화려한 것은 버려야 된다는 말을 20대 쪽에 하자고요. 20대 쪽에 한창 나이에 젊은 연하원 보면 좋아서 흠뻑 빠졌을 나이에 그쪽에 빠지면 안 된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대 쪽에 그러죠? 그리고 20대 쪽이라고 하면은 그때게 벌써 완호짐을 그렇게 아주 노리게 하면은 막 눈이 빙글빙글 돌아갈 나이인데
그런 물건은 탐하지 않는다. 예, 이런 정도 글을 이 사람은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옛날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